안녕하세요. 알레오TV입니다. 오늘 12월 13일이고요. 오늘은 알레오에 대한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6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2.0%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49.8%, 이더리움 점유율 16.2%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 1.6%, 2.7%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는 24시간 기준으로 많이 하락했어요. 8%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파이코인 시가총액 36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는 4.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업비트 세계 2위 거래소에 등극을 했다. 현물 기준 글로벌 점유율 6.8%를 달성을 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의 파워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뭐 좋다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독보적으로 높은 곳은 이제 바이낸스고요. 현물 기준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업비트가 6.8%,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5.8%.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에서 선물도 열리면 사실 굉장히 좋을 텐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선물은 못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선물을 열었거든요. 최대 10배, 10배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이렇게 선물 열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OKX 5.4%, 맥스시도 생각보다 현물이 좀 많아요. 게이트IO, 그 다음에 바이비트, 후오비, 비트겟, 쿠코인, 화이트 BIT, 근데 크라켄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6.8%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업비트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79%까지 업비트가 거의 독점하다고 했는데 지금 빗썸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업비트에서 상장을 잘 안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빗썸에 굉장히 많은 상장을 하고 있고, 빗썸에는 이번에 USD 코인 들어왔고 USDT도 들어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전 세력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빗썸 들어가 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 애들은 펌핑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펌핑하기가 좋냐면 그 1000억 이하 뭐 100억 한 200억 대는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정말 좋은 상품들이에요. 이게 빗썸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알레오 부사장이 그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인터뷰한 내용을 독점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레오 부사장 조한나 지행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 핵심 내용들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레오가 개발이 된 지 이제 4년, 3억 달러, GK 기반으로 한 프라이버시 퍼블릭 체인은 알레오 가장 직관적인 세계의 라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레오가 제일 처음에 ICO 했었을 때 3억 달러를 3억 달러 조금 넘게 3,600억에 가능한 그 돈을 모았어요, ICO로. 그래서 지금 계속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레오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사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일을 했었냐면 코인베이스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옵티미즘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2에서 가장 가까운 웹3 회사부터 롤업 서킷을 신기수 대표인 조한나 장의 첨단의 기술 발전 추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아래로 내려와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4년 계약이 만료되어 알레오 메인넷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GK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프라이버시, 항상 얘기를 하죠. 프라이버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인터뷰 내용이니까 그 합류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알레오가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쭉쭉 내려와서,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제 뉴스에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레오를 프로그래밍 가능한 GKC 또는 기본 프라이버시 논리를 갖춘 이더리움에 비유를 하는데, 알레오는 GK 또는 프라이버시 속성을 가진 다른 프로토콜이나 퍼블릭 체인과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블록체인 기술 혁명의 다음 주요 돌파구로 본다. 그러니까 알레오가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발전된 기술로 본다 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별 발전 경로를 되돌아볼 수 있다. 최초는 비트코인으로 피어투피어 P2P 공개 결제의 해결책으로 알레오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은 Gcash로 프라이버시를 갖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더리움은 공개적인 응용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 이 세 가지를 싹 다 알레오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봤었을 때 이 기술이 완벽하게 나와서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몇 가지의 선택 끝에 우리가 가장 발전된 기술 선택을 채택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하지 못한 세 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실현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알레오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실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허가 없이 실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POW와 POS 합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사용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POW로 했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했고 파일코인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POS가 제일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나 에이다 이런 애들이 제일 처음에 POS로 나왔죠. 근데 알레오 같은 경우는 POW와 POS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죠. 우리는 POS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거래를 검증하고 메인넷에 접속한 후 누구나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충분한 토큰이 있는 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알레오만 있으면 알레오 재단에서 무조건 스테이킹을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이자율은 이제 나와봐야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POW,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채굴, POW 측에서도 완전히 탈중앙화를 실현하여 전통적인 관부들이 GK 프루프 제너레이션과 유사한 채굴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새로운 채굴 경쟁 메커니즘인 G프리즈를 도입하여 연구 및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차 분야의 최고의 팀을 모았습니다. 더 나은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팀은 개입하지 않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더 나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검증자든 그 다음에 마이너든 개발자든 전체적으로 매우 분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에서 기자가 던집니다. 알레오 채굴에 참여를 하려면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문턱이 높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부사장이 하드웨어가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굴 경험이 있는 광부는 관련 하드웨어를 비교적 빠르게 장착할 수 있고, 자신의 광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채굴 플랫폼에서 알레오로 옮기는 것은 많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이제 알레오의 메인 네트워크 라인 배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2024년 1월에 메인넷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인넷의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온라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메인 온라인에 대해서는 2024년도 1분기쯤 출시될 예정입니다. 1분기면 1월부터 3월까지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1월에 될 줄 알았는데 근데 1월에 될 수도 있어요. 2월에 될 수도 있고 3월에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테스트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우리도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메인넷이 온라인에 접속한 후 테스트넷에 비해 어떤 의미인가요?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이 무엇인가요? 테스트넷은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메인넷은 1분기에 나온다. 근데 1월달이 될 수도 있고 2월달이 될 수도 있고 3월달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 내려가 보면 진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알레오 메인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알레오를 선택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거나 동기를 부여하고 접속하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알레오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크게 7가지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아이덴티티, 게이밍, 소셜파이, GKML, 그 다음에 인프라 스트럭처, 그 다음에 보잉 거버넌스를 사용하는 사회의 기초적인 이해다. 메인넷 이후에 우리의 기술은 다른 체인의 기술과 어떻게 접목시켜 새로운 사용 사례를 창출할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레오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넷 때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여기 보시면 이 수치들은 비교적에 인기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 하고 월간 개발자 성장률이 79%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알레오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블록체인이 거의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알레오 같은 경우는 레오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쉽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연결될 수 있는 중간 브릿지, 체인 브릿지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쭉 내려오고, 자 이거 하나 볼게요. 그리고 알레오는 몇 차례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거쳤으며 총 3억 달러, 3,600억입니다. 아니 4천억 정도 되네요. 3억 달러에 육박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비교적 드뭅니다. 정말 크게 ICO를 했다 이거죠. 현재 시장에서 불곰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약세장이죠. 분명한 것은 아직은 약세장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인넷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4년 동안 투자자와 커뮤니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인 라인의 관점에서 알레오는 희망의 새벽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레오가 아시아 쪽에서도 핵심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결론은 괜찮다, 좋은 내용이다. 그리고 알레오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제가 여기 아래 유튜브 하단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실제로 부사장이 한 내용, 엊그제 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사장에 대한 인터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